네, 역사를 보면 오늘을 이해할 수 있고요. 내일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역사는 아주 중요합니다. 역사를 시사로 풀어보는 시간. 뉴스 정면 승부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인데요. 아쉽게도 이동영 작가가 없는데 제가 먼저 게시를 했습니다. 한신대 평화교양대학 김준혁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김준혁입니다. 네. 내일은 또 기다리시던,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는 기다리시던 그 이동영 작가랑 함께. 아닙니다. 저는 PD님 아주 좋습니다. 네. 예. 이동영 작가 보고 있어서 제가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저희가 사실은 역사 시사 좀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인데요. 과거에도 현재와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역사가 나선형으로 순환하듯이 네네. 발전한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지만 조선시대에도 전염병이 오늘날의 이 코로나19 사태 같이 심했었죠. 그럼요. 조선시대 전염병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조선왕조 실록의 어떤 기록을 보게 되면 대략 한 1455건 정도의 그런 그 전염병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때도 그냥 전염병 이렇게 부르고. 아닙니다. 그때는 그렇게 부르지 않았고요. 그게 이제 괴질. 예, 이 전염병의 정체를 알 수 없으니까 괴질, 네네. 혹은 역병, 네. 혹은 따뜻할 때 나타난다고 해서 온역, 혹은 이 길거리에서 나타나는 거다라고 해서 여역, 네. 이런 정도의 이름으로 불려졌죠. 사실은 이름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사람들이 그 질병을 받아들이는 게 다르기 때문에 네. 괴질, 네. 악질 이런 말들을 우리는 일상 속에서 그냥 썼는데 알고 보면 이런 유래가 다 있는 그렇죠. 특이하네요. 괴질이라는 이름 때문에 좀 두려운 거죠. 그 네. 이름 자체가 알 수 없으니까. 예. 경각심을 좀 주는 게 있겠네요. 그 괴질은 사실 요즘으로 치면 장테푸스 그렇죠. 같은 병들, 수의성 그렇습니다. 전염병 이런 것들인데 그 당시에는 물론 위생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주로 발생한 것들이 기록상 남아 있나요? 그럼요. 예, 그 괴질의 어떤 발생들에 대해서 네.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조선시대 때 그런 괴질들의 발생이 거의 대부분이 네. 장마 끝나고 나서 많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는 이제 그 화장실 문화가 굉장히 비위생적이었었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사실 예전에 위생 상태가 좀 안 좋았었습니다. 그럼요. 그 이사벨라 비숍이라고 네. 그분이 이제 그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책을 썼었는데요. 네네. 이 비숍 여사가 이제 그 한국에 오고 나서 세상에서 가장 더러웠던 도시였다라고 하는 서울을 보면서 근데 이제 북경을 보기 전까지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네. 당시 아마 비숍이 북경을 보고서 깜짝 놀랐던 것 같은데 네. 당시 그렇게 비위생적 상태에서 화장실이 네네. 물이 가득 차잖아요. 그렇죠. 물이 가득 차면 여러 가지 병균들이 나타나게 되고 현상들. 그러면서 그 병균들이 퍼지면서 이제 안 좋은 전염병으로 확산되는 예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예, 저도 사실 시골을 가거나 네. 대학 시절에 농활 같은 걸 네. 보면 화장실 문제가 가장 힘들긴 했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또 이 친환경 농업과 연계돼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질병은 또 기후랑 밀접하게 연결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제 그 전염병과 관련해서 기후 이변으로 나타나는 것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네. 허준 선생이 말씀을 하셨어요. 허준 선생이 네. 이제 그 벽원 신방이라고 하는 네. 당시에 이제 전염병이 당시에도 문제가 됐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전염병을 갖다 치료하기 위한 이제 의서를 내셨는데요. 네네. 그 의서에 이런 그 말이 있습니다. 원래 그 따뜻할 때는 따뜻해야 하고 네. 추울 땐 추워야 되잖아요. 그게 네네.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추울 때 따뜻하고 따뜻할 때 춥고 네. 서늘할 때 덥고 더워야 할 때 서늘하고 네. 이런 식의 기후 이변들이 생길 때 네. 그럴 때 바로 전염병이 발생을 하고 그런 전염병 때문에 굉장히 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가기 때문에 이런 그 기후 이변이 일단은 생기지 않아야 하고 또 기후 이변 속에서 전염병이 생기게 되면 이제 그와 관련된 대처법을 많이 마련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했죠. 저는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좀 특이한 부분들이 네. 사실은 서양의 과학들 이른바 분과학이라는 것들이 발명해서 다 쪼개서 개별 사안만 봤지 않습니까? 네네. 저 사람은 왜 기침하지? 네. 저 사람은 왜 설사하지만 네. 봤는데 오히려 허준 선생은 기온의 변화, 네. 환경의 변화까지도 봤다. 오히려 요즘 이제 역학조사라든지 이런 개념에서 봤던 것들이 이미 그 당시에. 그렇죠. 이미 그 당시에 사실은 이제 그 우주의 어떤 원리들 네. 그러니까 우주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네. 자연의 원리인데 네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태어나고 살아가고 또 늙고 죽고 생로병사가 네. 결국 자연의 이치인데 이런 자연 속에서 계절의 어떤 변화들 이런 것들이
역행을 하게 됐을 때 그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네. 전반적인 지구 전역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네네.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전염병의 문제까지도 병을 발생하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본 거죠. 네, 사실 그건 뭐 인간 스스로의 책임, 또 고도화된 도시의 책임 이런 얘기에서도 나오는 부분입니다만, 이번 수해를 준 폭우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폭우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기후의 문제로 봐야 한다라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기후 이변의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조선 후기에도 우리가 기후 이변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막 나타납니다. 네네. 그래서 엘니뇨 현상, 라니냐 현상 이런 부분들이 숙종대, 영조대 집중적으로 나타났고요. 네. 그 시기에 바로 이제 그런 기후 이변으로 인해서 그런 전염병들도 뭐 나타나고 네. 그것이 자연스럽게 경제적 어려움으로 네. 아주 심각하게 드러나거든요. 네네. 예. 세부적인 인과관계야 뭐 과학자들의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그런 전체적 맥락은 사실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성훈님 유튜브로 이분 히히히 스토리 나오시는 그분 맞죠? 네, 김준혁 교수님 반갑습니다라고 또 인사드리셨고 교수님 인기가 많으시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지금 당장 오늘날의 문제들도 빨리 해결해야 되겠지만 좀 저희가 오늘 많이 통찰력을 얻어가고 과거의 교훈을 얻어서 잘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염병. 지금은 백신이 언제 나오느냐. 네. 이거 치료제 언제 나오느냐. 지금 모든 국민의 관심사인데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전염병도 치료를 했죠. 그럼요. 치료를 네. 했죠. 그 전염병 치료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의서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네네. 그 의서 내용들을 갖다 쭉 검색을 해보면은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한 20여 종의 의서들이 좀 있었고요. 그 의서들 안에 이제 전염병과 관련된 치료 내용 같은 게 네네. 사실은 있어요. 있는데 매우 좀 독특한 것이 예, 당시에 그 의서 내용들에서 치료의 어떤 주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네. 주로 이제 마늘을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마늘을 많이 먹는 것들 이런 네네.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좋고 그리고 나서 그 의서에도 끓인 물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 그리고 당시 이제 전염병이 생기게 되면 물을 이제 그릇 같은 거를 끓여서 소독을 해서 하라라고 하는 요즘 같은 현대적 개념들이 그런 의서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예. 예. 사실 보이지 않잖아요. 네.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그 당시엔 더더욱 가늠할 수 없는데. 그렇죠. 근대적으로는 과학자들이 현미경으로 밝혀냈기 때문에 끓여야 한다, 접촉을 줄여야 된다 하지만 조선시대 때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의서에만 나오는 것이고 네네. 실제 조선 후기, 조선 말기 가게 되면은요 현대적 개념하고 매우 비슷한 그런 이런 민간 치료법들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동학의 2세 교주였던 해월 최시영 선생. 네네. 실제로는 수은 최재우 선생도 이런 전염병에 대한 대처법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그만큼 당시 민간 혹은 민중 백성들이 고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럼요. 그렇겠죠? 특히나 이제 1860년, 61년 이때는 이 조선 전체 역사에서 가장 컸던 그 전염병이 돌았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그건 뭐 콜레라였죠. 그 콜레라가 이제 그 앞에 1821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든요. 그게 순조년간이었는데 그때 들어와 가지고 그 순조실록 보게 되면은 평양 일대에만 1000명이 그 며칠 사이에 죽고 온몸의 근육이 다 틀어지고 토사광란이 이루어진다라고 나오는데 그 실록 마지막 부분 보게 되면 평안도 한 달 사이에 10만 명이 죽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그 1860년, 61년 이때는 거의 뭐 100만 명 가까이 그 죽게 되는데요. 그 뒤에 이제 더 1894년 같은 경우는 또 몇천 냐력에 보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당시에 1860년, 61년 이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 모습들을 이제 예견을 하면서 당시에 이제 해월 선생이 당시 동학 교도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위생이었어요. 위생이었는데 일단 침 뱉지 마라. 혹은 요즘 비말 튀지 마라 똑같은 그래서 얘기네요. 그걸 절대 하지 말고 또 이미 먹었던 밥 있잖아요. 이 먹었던 밥하고 새로 지은 밥하고 합치지도 마라. 밥이 귀하던 시절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뭐 사람들이 이거 있으니까 합치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합치게 되면 그게 상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함께 먹지도 말고 요즘 보게 되면 이제 막 그 비대면으로 해서 같이 먹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합쳐서 먹지 마라. 전염병이 생기게 되면. 그리고 늘 그릇을 깨끗하게
그 씻어야 되고 끓인 물 먹어야 되고 대변을 혹시 길거리에 보게 되면은 네네. 그걸 흙으로 덮어서 네. 벌레들 못 끼게 만들어야 되고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목욕을 자주 해라. 당시 사람들이 목욕을 자주 안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목욕을 자주 해서 깨끗하게 위생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미 당시 민간에서 많이 했었죠. 예, 앞서 저희가 뉴스 전해드리면서 그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부인 네. 이제 진단 검사를 받으라는 보고서 직원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알아서 네. 막 껴안고 너희도 걸려봐라 한 다음에 침을 산에 침 뱉었는데 뱉고 막 말도 안 되죠. 벌써 예. 100년도 넘은 전에 네. 이미 성견지명으로 네.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던 건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날에도 사실 이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가급적 비말을 튀기지 마라. 네. 음식물을 나눠 먹지 말고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라고 하는데 이때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다가 당시 기록을 보게 되면 동학교도들이 그런 위생 수칙을 잘 지켜가지고 그 엄청난 100만 명 가까운 그런 그 역병의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네. 단 한 명도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당시 나오고 네. 있어요. 방역 수칙을 100몇십 년 전에 동학교도가 지켰다. 그럼요. 정말 뉴스감입니다. 예. 네. 역시 역사 속에서 이렇게 시사를 잘 끄집어내면 또 결국 답은 똑같은데 그걸 지킨 인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 과거에도 잘 지킨 또 사람들의 얘기도 있는데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방 수칙도 있고 네. 또 적정한 치료법들도 있는데 왕이 근신을 해야 된다. 이건 좀 물론 과거에 아프면 나 굿하고 그랬잖아요. 네, 약간 네. 어떤 일종의 미신처럼도 보이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좀 재밌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전근대 사회에서는 네네. 어떤 그 국가적으로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 그 안 좋은 일들이 대부분이 이제 그 국가 지도자의 네. 그런 잘못 때문이다. 혹은 국가 지도자가 이런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더 열심히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이건 이제 도덕주의적 관점인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국왕이 일단은 반찬 가짓수를 줄이고 그리고 이제 옷을 갖다 비단 옷 있던 걸 이제 무명옷으로 입는다든가 네. 아니면 조금 더 안 좋은 공간으로 거처를 한다든가 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근신을 하는 것들이 가장 일반적인 일들인데요. 그 시절에도 이렇게 그 무당들이 구술하거나 이런 이제 사이비적 그렇죠. 개념들 있지 네네.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비과학적인 네. 그런 치료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백성들한테 혹세무미 나는 것들이 실제로 당시에도 많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예. 지금도 사실은 뭘 기도로 낫게 해주겠다. 자, 그러면 안 되고요. 네, 네. 의료기관 가서 정확히 치료받고 격리하시고 잘 치료받으시면 네, 건강해지실 수 있습니다. 좀 앞서 말씀해 주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국왕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국왕이면 가장 그 조선시대의 어떤 그 국가의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인데 네. 그 사람까지 나서서 검소하게 하고 내가 마음가짐을 바로잡는다. 맞습니다. 일종의 솔선수범으로. 솔선수범이죠. 그럼요. 네. 당시 이제 국왕들이 그런 그 국가적인 어려움이 처했었을 때 가장 먼저 나서서 네. 스스로가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나머지 이제 관료들 혹은 또 지방에 있는 관료들 그리고 많은 그 백성들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향촌 사회에서 그 마을 사람들의 그 조직이 굉장히 발달돼 있었거든요. 그렇죠. 향약 조직이. 그러면 그 향약 조직 내에 있었던 그런 그 지역의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다 솔선수범을 했고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런 많은 어려움들 전염병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됐던 거죠. 정말 교수님 말씀 듣고 지금 더 로메스님은 사연으로 이 프로그램 이 얘기는 정규 TV 방송으로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응원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TV 데뷔를 하는 건가요? 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약간 소름이 돋는 게 지금도 사실 어떤 리더십 얘기를 합니다. 네. 정치권에서 어떤 특정 정당에 대한 지금 얘기도 나오는데 아니 당신들이 먼저 나서서 그래 알았다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검사도 받고 대처할 테니까 해결하자라고 나서야지 이게 관계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좀 문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땐 보면 리더들이 굉장히 솔선수범했다. 이렇게 그럼요. 거죠. 물론 100%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죠. 그 일부 네네. 중에서도 경종실록 보게 되면은 그 전염병이 생겼을 때 고위 관료들이 도망가서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매우 철학. 그래서 임금이 그 이제 이렇게 능력이 없다라고 평가되는 경종마저도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고위 관료들이 안 나타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본인이 굉장히 역할들을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데
하는데 저는 지금 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전염병과 관련해서 저는 여야를 초월하고 네. 모든 사람들이 합심을 해야만이 맞습니다.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뭐 지난 봄부터 시작했을 때 우리나라가 대처를 잘했다라는 것이 그렇죠. 굉장히 자발적으로 협조하고 네네. 뭐 확진 의심 증상이 있으신 분이 마주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사람 없는 길로 다니고 좀 감동적인 뉴스까지 네. 나왔었잖아요. 더 이상 그런 감동과 헌신만으로는 버틸 수가 없고 과거의 사례를 봐도 이렇게 리더십의 통합 또 솔선수범 또 여러 가지 수칙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답답해하세요. 모임도 축소되고 뭐 마음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좀 불편해하는 부분들인데 조선시대 때도 이런 역병이나 혹은 전염병이 돌면 역시 취소하고 좀 그렇게 했나요? 그럼요. 당연히 그렇죠. 사람이 그랬군요. 모이니까. 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즘으로 치게 되면 정부가 하는 매우 중요한 행사들. 네네. 조선시대 때는 유교 의례, 유교 제례를 아주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시 생각을 네.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전염병이 돌면은 국가에서 지내는 그런 큰 중요한 제례들을 네. 다 취소를 합니다. 왕실 제사까지 취소하고 다 전염병 대응. 예. 그리고 와. 과거 시험도 다 취소를 해요. 네. 예.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요. 그 사대부들이 과거 시험 합격해서 관료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네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과거 공부에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과거 시험이 취소된다. 이거는 진짜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 일인데 그러나 과거 시험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때 네. 전염병이 돌면 안 되니까 과거 시험을 딱 중단을 해버리죠. 야,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한테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사실은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시라. 예배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네. 종교 활동을 하시되 모이지 말고 요즘 이제 기술이 발달했지 않습니까? ICT 때문에 각자 집에서 하라라고 하는데 굳이 더 강행하겠다. 아니,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도 그 유교 의례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왕실에서. 그런데도 그럼요. 중단하고 하다못해 과거 시험도 중단을 하는데 네네. 지금 막 그걸 갖다가 안 하겠다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자, 유교 국가인 조선이 제사를 중단시켰습니다. 과거 시험을 중단했고요. 이 사대부의 나라에서. 그런데 지금 좀 정부가 모이지 말라. 좀 자제해라. 비대면 하라라는 것들을 좀 지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들어봅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어서. 네. 예. 이동영 작가님 여기서 부릅뜨고 계시는데 교수님 별도로 좀 과외를 받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래서 결국은 조선시대 때 이런 대처들을 통해서 뭐 어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잘 극복했기 때문에 지금 또 이 한반도에 후예들이 잘 살고 있을 텐데 결과론적으로 다 성공한 사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도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사실은 이제 콜레라가 유입이 됐었을 때는 네. 콜레라와 관련해서는 전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를 못했었죠. 콜레라도 해외에서 온 건가요? 당연히 중국에서 온 거죠. 그 콜레라가 이제 인도에서 출발합니다. 1820년에 인도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다시 유럽으로, 유럽에서 인도, 중국을 거쳐서 조선으로 이제 들어오게 됐죠. 그 이전까지의 전염병들 같은 경우 어쨌든 우리 의료 기술로 네. 그걸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상당수가 극복이 됐고요. 네네. 그러다가 콜레라가 들어왔을 때 그때는 굉장히 충격이었지만 그 부분을 역시 우리가 굉장히 극복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고종 때 들어와 갖고는 그런 콜레라를 극복하는 그런 세부 위생 규칙도 다 만들어냅니다. 와. 우리가.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시에도 어려운 의료 기술이었지만 그것을 네. 극복하는 노력들이 있었고 그런 노력들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면서 선조의 어떤 방역 체계를 네. 우리가 현재 21세기에 새롭게 개발해서 K방역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합심입니다. 합심. 예. 바로 이런 합심을 갖다가 오늘 지켜내는 것들 함께 네. 풀어내는 것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 하면 아마 어떤 분들은 야, 너 국뽕이냐? 요즘 소위 말해서 아주 지독한 애국주의 저는 비판할 수도 있을 텐데. 아니, 저는 그렇지 않고요. 저는 그 역사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건데 네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건 배워야 되는 그럼요. 거죠. 당연히. 저도 이제 드리려는 말씀이 왜 제가 먼저 이렇게 방어 말을 먼저 깔았냐면요. 우리가 원래 잘하는 민족이었네요. 네. 이 말을 좀 하고 싶어서. 물론 이제 그런 구체적인 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 저도 시간이 금방 가는 줄 모르고 금방 지나갔습니다. 이동영 작가가 듣고 있으면 질투할 것 같아요. 잠시 대타 맡겨놨더니 왜 이렇게 혼자 신나하고 있어 이럴 것 예, 같은데. 예. 네. 교수님 앞으로도 역사 속에서 읽어야 될 시사가 많습니다. 네. 뭐 사실은 종두법 얘기도 좀 하고 싶었고 네, 네. 또 서구의 사례와 우리 사례를 비교도 하면서 얘기하고 싶고 또 국가 체계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할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정면승부에서 교수님과 함께 다양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신대 평화교양대학 김준혁 교수였습니다.